예, 안녕하세요. 중판 대표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 오프라인 강의가 또 이번 달 5월 18일 날 열리는데 바로 또 마감이 돼서 제가 좀 항상 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그 카페에도 공지를 올려놨지만 뭐 제가 돈을 벌려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 셀러분들과 밀착돼서 그 셀러분들의 고민이 뭔지 또 이런 것도 저도 배워야 되거든요. 또 셀러분들한테 좀 집중돼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전달을 드려야 되고, 근데 이 강의를 뭐 제가 뭐 5만 원, 10만 원씩 받으면서 그 오시겠다는 분들 모두 받아갖고 뭐 30분, 40분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 혼자 이렇게 막 떠들고 가는 강의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는 어쩔 수 없이 제가 12명 정도만 딱 한 달에 선정을 해서 선착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5월 달도 뭐 공지 나가자마자 바로 또 몇 시간 되지도 않아서 마감돼서 정말 그 뒤에 신청하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에 제가 강의를 드리면서 많은 그 셀러분들이 제 강의를 보고 이제 정주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라가시더라고요. 따라오시는 건 좋은데, 자, 구매 대행 업자들이 되게 저조차도 지금 현업에 있으면서도 이 목록 통관, 간이 통관에 대한 것들을 어떤 제품을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떻게 정상적인 통관을 시켜야 되는지가 굉장히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뭐 저조차도 지금 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를 100%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는 뭐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취급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잘못 신고해서 이제 물어낸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좀 되는데, 뭐 목록 통관, 간이 통관, 뭐 일반 통관, 사업자 통관 이 부분을 뭐 블로그나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복잡하실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시겠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목록 통관은 관세사 없이 세금 안 내고 그냥 목록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으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간이 통관은 원래 이제 일반 통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통관은 해야 되는데 관부가세를 다 납부하고 이제 들어와야 될 거야. 관세사를 통해서 관부가세도 다 납부하고 이제 그 수입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 일반 개인들이 150불 넘었다고 해서 그렇게 뭐 관세사한테 관세사 비용 다 지급하고 정식 수입 통관을 할 수 없으니 좀 간략하게 간소하게 하자, 그런 게 이제 간이 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일반 통관에 간이 통관이 범주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사업자 통관이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은 관부가세를 다 내고, 관부가세 다 내고 내가 정식 수입해서 나는 이 물건을 팔 거야. 나는 셀러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팔 거야. 그래서 난 정식 수입을 할 거야. 이게 이제 그 사업자 통관이 되는 거예요. 사업자 통관은 금액하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그 품목에 따른 관부가세가 다 부과됩니다. 그 품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나열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주류 같은 경우는 170%가 나오고, 도서 같은 경우는 관세가 없고요. 부가세만 있고, 책 같은 경우는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 관세사도 물어보면 품목이 헷갈릴 때는 책을 찾아봐야 될 정도로 관부가세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반 사업자 통관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사업자 통관이 무슨 150불 미만이라 그래갖고 사업자 통관 진행을 안 해서 팔아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내가 한국에 갖고 와서 물건을 내가 받아서 팔 때는 그거는 반드시 사업자 통관을 해서 관부가세를 다 납부하고, 정식 통관 수입 절차를 밟아서 KC 인증이 필요하면 KC 인증 다 첨부해서 받아갖고 파는 게 이제 사업자 통관이에요. 다만 제가 여기에는 이제 사업자 통관을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그 보통 이제 제 거 따라 하시는 분들은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쵸? 자,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통관을 드릴 일은 거의 없으시죠. 왜냐면 중국에서 개인들한테 다 물건이 나가는 건데 되게 의아하실 거예요. 중국에서 개인 물건이 나갈 때 그 주소가 내 고객 주소면은 구매 대행이 되는데, 내 고객이 아니라 내 주소면은 그거는 이제 불법이 되는 거예요. 내 주소로 내가 받아갖고 한국에서 다시 물건을 보내는 건 구매 대행이 아닙니다. 그거는 밀수입니다. 예, 당연히 법에 접촉되는 행동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중국에서 개인 고객들한테 그 개인 고객들이 직구를 하는데 어려움, 결제라든지 뭐 판매자와의 대화라든지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도와주는 게 구매를 대행해 준다는 의미에서 구매 대행 사업이 인정받는 거고요. 그게 인정받으려면 중국에서 한국 고객들한테 바로바로 다 직발송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관부가세 그 목록 통관과 간이 통관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다 목록 통관이에요. 거의 다가. 거의 다 이제 목록 통관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목록 통관에는 관세사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관세사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사 비용도 발생하지 않아요. 간이 통관은 관세사가 개입을 합니다. 관세사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이 돼요. 근데 관세사 비용이 정식 수입 통관 할 때 관세사 비용 한 33,000원, 22,000원 뭐 이렇게 요즘은 낮은 데는 22,000원, 그 다음에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제 물품가에 얼마, 그러니까 몇 퍼센테이지로 이제 그런 형태의 관세사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간이 통관 같은 경우는 일반 뭐 직구 배대지 같은 경우에는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3,000원 정도, 3,000원 정도의 관세사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목록 통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직구에서 관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라고 나라에서 정해준 법이 미국은 200불, 중국은 이제 150불 미만이에요. 그 150불 이상은 어찌됐든 품목과 상관없이 내가 관부가세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관세사가 껴야 되기 때문에 3,000원도 납부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물품가액을 150불 이상으로 신고하셔서 관부가세 납부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통관 시점에 관세사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게 돼요. 얼마 중국에서 뭐가 들어왔고 무슨 품목인데 관세 비용 얼마 나왔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비용 청구를 드리게 됩니다. 관부가세 청구를. 그러면 이제 그거 납부하시면 이제 통관이 되는데, 관부가세가 이거는 이제 뭐 간이 통관에 대한 관부가세는 뭐 정말 특별한 주류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그냥 다 20% 간소하게 때려버려요. 그냥 물품가에. 그러니까 내가 관부가세가 얼마지를 막 열심히 계산하시는데, 대다수의 품목들은 내가 구입한 가격, 그 중국 내 배송비 포함 내가 최종적으로 구입한 가격에 20% 정도를 산정해서 관세 환율이 있습니다. 유니패스에 있는 그 환율을 적용하면은 관부가세가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세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모든 부분들은 150불 미만이니까 모두 목록 통관이다? 그건 또 아니에요. 150불 미만이라도 150불 미만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다 이 목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식품은 반드시 목록 통관으로는 통관이 안 돼요. 미만이라 하더라도 간이 통관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식품류는 간이 통관료를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150불 미만이라도. 그 다음에 식품, 컵 이런 것도 이제 식약청 인증 대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검역 대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검역 대상 제품은 창고료라는 게 세관에서 뭐 업체마다 좀 다르지만 뭐 1,5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창고료가, 세관 창고료가. 이제 세관 창고료라는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 식품을 100위안짜리 식품을 간이 이 목록으로 통관하면은 목록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이 통관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관세사를 끼질 않았어. 관이 통관 신청을 처음부터 안 했어. 그럴 경우에 중간에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이 간이 통관을 다시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3,000원이 아니에요. 3,000원이 아니에요. 3,000원이 아니라 15,000원, 22,000원 또는 33,000원 이렇게 일반 관세사 비용이 부과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식품류를 150불 미만이라 하더라도 식품류는 반드시 간이 통관을 신청을 해서 3,000원만 납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창고료를 나중에 납부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 150불 미만에서 신청을 안 하시고, 그 간이 통관 신청을 안 하시고 바로 이 식품 목록 통관으로 신청을 하셨을 경우에는
통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관세사 비용이 33,000원에다가 창고료에다가 이런 게 모두 발생이 돼서 기본적으로 이제 33,000원 이상 발생이 되게 되세요. 그러니까 식품은 항상 간이 통관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가방을요, 이제 가방이라고는 제가 예시를 들어놨는데 가죽 가방도 가방이고 청가방도 가방이에요. 근데 내가 가죽 가방으로 목록을 신청하면은 통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통관이 돼요. 근데 가죽 가방을 간이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검역 대상으로 들어가서 창고료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좀 신경 쓰기 싫으면은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냥 가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가죽 벨트도 마찬가지예요. 가죽 벨트도 간이 통관으로 신청하면은 창고료가 발생이 되시고, 그다음 목록으로 하시면은 그냥 통관은 되시고, 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컵도 이제 식약청 인증 대상인데 입에 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컵 같은 경우도 목록으로 신청하시면은 그냥 한 개는 통관이 돼요. 뭐 서너 개는. 근데 이거를 간이 통관을 신청하게, 150불 미만이라 해도 간이 통관을 신청하게 되면 또 창고료가 발생이 됩니다. 관세사 비용 3,000원을 내고 신청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주의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 당연히 이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록 통관으로 신청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간이 통관을 했는데 이런 참깨 같은 농산물은 5kg만 돼요. 그러니까 이제 5kg 미만으로만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6kg 했다, 이러면 또 골아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5kg 미만으로만 신청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목록 통관이라 하더라도, 간이 통관이라 하더라도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 제한이 또 있습니다. 반면에 전자제품은 목록 통관은 또 한 개씩 돼요. 근데 전자제품을 내가 간이 통관을 신청하고 2개를 간다? 이건 안 됩니다. 전자제품은 무조건 1인당 1개예요. 그러면 전자제품에 대해서 간이 통관을 신청해야 될 때는 150불이 넘는 제품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150불이 넘는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개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자제품류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배터리가 포함 들어가 있는 이어폰이라든지 디지털 제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전자제품으로 봐요. 일단은. 다만 세관이 그냥 이 이어폰, 무선 이어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조금 이제 좀 가벼운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벼운 디지털 제품들은 그냥 2개 정도 신청을 해도 이제 좀 봐주는 경향이 있다 뿐이지, 공식적으로 설명드리면은 그것도 전자제품류에 포함돼서 전자제품이라고 해서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헷갈리시죠? 자, 그 다음에 애완용품 같은 경우 이 굉장히 많은 설명 내용들이 있지만은 제가 좀 간략하게 특별한 대표적인 케이스들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애완용품은 이 금액하고 150불 미만의 금액과 상관없이 목록 통관 신청하시면 안 돼요. 다 간이 통관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간이 통관 중에서도 애완용품 이제 창고료 같은 거 다 발생이 되시겠지만, 간식류는 통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검역 대상으로 들어가는데 검역도 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 물고기 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폐기당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이제 명기를 다 하게 되시면. 그래서 이제 애완용품이라 하더라도 간식류를 배제한 애완 의류라든지 애완 신발이라든지 애완견 그 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애완용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간이 통관으로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가 이 빈번반입 과세라는 게 있고, 빈번반입 이제 과세될 수 있음, 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가 개인 직구족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같은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한 10번 정도를 계속 받아요. 물건을 직구를 해요. 이러면 세관이 봤을 때 이거는 얘가 개인 명의로 물건을 갖고 와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을. 세관의 기록이 다 남거든요. 몇 월 며칠자에 뭐가 나갔고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남는데, 너무 그게 심하게 많아. 다른 일반 직구 좀 많이 한다는 애들보다 심하게 많다.
이럴 경우에는 세관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을.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되면은 빈번반입이라 그래서 목록 통관을 신청했고 짝퉁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이 목록 배제를 시켜버려요. 목록 배제가 돼버리면은 간이 통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럴 경우 나중에 관세사가 붙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또 말씀드렸지만 22,000원, 33,000원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소명자료를 세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소명자료를 내가 진짜 개인이 쓰는 게 맞다라는 소명자료를 소명자료 제출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좀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일단은 목록에서 배제가 돼버리면 관세사가 개입을 하게 돼요. 그 목록에서 배제됐는데 관세사가 개입을 하면 나중에 후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33,000원이 발생이 되고 미리 신청하면은 일단 관세사 비용은 3,000원을 냈기 때문에 사전 3,000원을 신청했기 때문에 별도의 관세사 비용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구매 대행을 할 때 여러 고객들이 내 물건을 사달라고 주문을 넣는데 그 안에 좀 지재권 의심 지재권은 뭐 대행도 해주시고 뭐 이러시면 안 되겠지만 예, 지재권 의심 품목이 좀 있다 싶어요. 그러면 이게 뭐 고객도 모를 수 있고 이제 뭐 구매 대행 하는 사람도 모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뭐 30개, 20개씩 주문 주는 것 중에 생각 없이 담다 보면은 그 안에 뭐 짝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지재권 침해 상품인데 이런 상품이 의심이 된다 그러시면은 아무리 그게 150불 고객이 150불 관세사 없는 목록 통관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런 의심 품목이 있다 그러면 간이 통관을 먼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간이 통관으로 하게 돼서 나중에 그렇게 지재권 상품이 적발되었을 때 고객이 몰랐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재권이 아닌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지재권이 아닌 제품은 고객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재권 제품은 폐기를 해야 되고 이게 분할 폐기 수수료라는 게 나와요. 11,000원이 별도로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간이 통관을 신청하셨으면은 관세사 비용 3,000원만 내고 나중에 분할 폐기 수수료 11,000원만 내시면 되는데 그러질 않고 그냥 통관을 시도하다가 걸렸을 때는 일단 관세사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33,000원에다가 11,000원이 다시 분할 폐기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44,000원을 내고 짝퉁은 폐기가 되고 나머지 정상적인 제품은 고객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시고 구매 대행을 하게 되시면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그 중판에서도 말씀을 드릴 때 아리까리하고 모르겠다라는 거는 일단 간이 통관 신청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저희 고객들 중에 보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씩 계속 직구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한두 달은 제가 그냥 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금액 150불과 상관없이 그분 거는 다 간이 통관 넣고 있어요. 왜냐면 빈번반입으로 걸릴 수 있으니까 실제 자기가 자기 사용 목적으로 하지만 너무 자주 직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빈번반입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간이 통관을 넣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당연히 간이 통관 넣어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왜 뭐 목록 통관인데 간이 통관 비용을 받냐 이제 제 고객들은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제가 그냥 알아서 다 해드리니까 그게 빈번반입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저한테 구매 대행 신청이 들어왔는데 애완용품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간이 통관 견적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제품하고 의류하고 같이 들어왔다 그러면 전자제품은 한 개만 있으니까 이거는 배송을 분리하셔야 돼요. 배송을 전자제품 한 개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제품 두 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전자제품 하나만 먼저 나갈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의류라든지 이런 걸 묶어서 또 하나 나가는 거고 이런 형태의 관리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가방류가 들어왔는데 내가 이거 청가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가죽 가방이라고 신고해갖고 간이 통관 신청해서 창고로 발생되면은 고객들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방으로 그냥 신청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네. 일단은 내용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제가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2019년 7월 1일부터 개인 통관 고유부호가 반드시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목록 통관도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쓰셔야 되고 간이 통관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개인 통관 고유부호라는 거는 이 과세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품목이 들어왔는지를 세관에서 체크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개인정보법이 위배가 되니 유니패스 쪽에서 개인통관 고유보호를 관세청 쪽에서 개인통관 고유보호를
그 주민번호를 대체해서 만든 게 개인 통관 고유보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7월 1일부터는 목록 통관에 한해서 그러니까 개인 통관, 목록 통관, 지금까지 목록 통관은 개인 통관 고유보가 없어도 됐는데 7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간이 통관이고 목록 통관이고 구분 없이 다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의무화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개인 통관 고유보가 들어간다고 해서 7월 1일부터 들어간다고 해서 목록 통관이 진행이 안 되고 다 간이 통관이냐, 이거는 아닙니다. 다 이제 그 목록 통관으로 모두 다 진행이 되지만 개인 통관 고유보호는 반드시 7월 1일부터는 기재를 하셔야 되고, 저희 중판도 7월 1일부터는 자동 기입이 지금은 공란으로 비워둘 수 있게끔 해놨는데 무조건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시스템을 바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간이 통관과 목록 통관에 대해서 제가 좀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정리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빨리 드렸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목록 통관 관세사 없음, 관세사 비용 발생합니다. 3,000원. 그 다음에 150불 미만은 관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목록 통관 신청하시면 됩니다. 150불 이상은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간이 통관 신청하셔야 됩니다. 150불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식품류는 목록 통관 배제 상품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식품류는 분명히 간이 통관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가방류가 아니라 이제 가죽류는 일반적으로 목록 통관으로 한 개 정도 신청하시는 게 좋고, 이거를 가죽 가방이라고 간이 통관을 신청하실 때는 창고료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전자제품은 무조건 한 개만 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를 묶어서 두 개, 세 개가 넘어가 되면은 KC 인증과 소명자를 갖고 오라 그러는데, 그거는 통관을 안 시켜주겠다는 세관의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자제품은 한 사람당 1회 한 개만 통관됩니다. 참깨 등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식품류로 들어가지만 목록 배제가 됐다 하더라도 간이 통관에서 키로수 제한이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수량, 이 농산물은 키로 제한이 있다라는 거. 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간이 통관 신청이 아니라 목록 통관 신청이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애완동물 용품은 아예 목록 배제 상품이고 무조건 간이 통관을 신청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애완 간식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 고객이 자주 직구를 해서 계속 빈번하게 그 물건을 직구를 해서 자주 직구를 해서 물건을 받게 되실 경우에는 빈번 반입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시면은 목록 통관에 그러니까 짝퉁도 없고 정상적인 제품에도 불구하더라도 그분은 간이 통관으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을 대비해서 세관에서 문제 생겼을 때 관세사 개입 비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빈번 반입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분할 폐기 수수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재권 침해 상품과 아닌 상품이 함께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간이 통관 신청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재권이 적발이 됐을 때 분할을 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분할 폐기 수수료 11,000원이 발생이 되는데, 11,000원을 납부하는과 동시에 간이 통관 신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사 비용 33,000원도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분말류는 세관에서 마약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말류 같은 거에 대한 것들은 가급적 간이 통관을 신청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소명을 하실 때 관세사를 통해서 소명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은 좀 가볍게 설명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 영상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혼돈스럽고 복잡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으실 텐데, 이 내용은 2019년 5월자 내용이고요. 관세사에서 항상 이런 내용들이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인 거고, 언젠가 또 바뀌어서 뭐 5kg가 아니라 6kg, 10kg 될 수도 있고 3kg 될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는 한국 세관 쪽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4월달 말에 공지 내려온 거는 이런 거는 중국 해관에서 맡고 있어요. 검역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품목을 좀 변경해서 나가야 되는 약간의 좀 또 그런 편법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해관에서 막는 거는 통관 자체가 한국에 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슈가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늘 항상 주기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내용들을 전달 받으셔야 되는데, 중국에서에 대한 내용과 한국에서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히 고지한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중국이나 한국에서 관세청에서 내려오는 공지들을 받을 때마다 저희 중판 사이트에
그 공지사항으로, 주요 공지사항으로 해당들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올려드려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강의 드리겠습니다. 중팔 이윤섭이었습니다.